청춘. 그 찬란한 이름 뒤에는 저마다의 길을 찾아가는 방황이 있죠. 서울에 있을 때는 뭔가 그냥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돌아볼 여유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를 와서는 저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도 돌아보고 그럴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먼 길 돌고 돌아 시골로 온 그는 땅과 땀의 가치를 믿는 농부로 정착했습니다. 야구공만한 사이즈? 카라향은 이 정도 사이즈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크면은 당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한번 깠을 때 다 먹기가 힘들고. 더 넓어진 삶의 무대만큼이나 한 뼘 더 커진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됐고요. 다정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재미도 알게 되었죠. 제 삶이 완전 바뀌어버린 게 서울에 있을 때는 항상 좁은 집, 좁은 지하철, 좁은 공간에서 살았는데 여기 내려왔을 때는 이제 모든 게 그냥 공간이 다 넓은 거예요. 시골은 그냥 집 자체도 지금 천장을 높여놓으니까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고. 내가 싣고 갈란다. 왜? 너무 어두워서. 내가 왜? 해. 어설퍼 보여? 나 잘하겠다. 조심해. 눈치신데 조심. 여전히 서툴고 실수도 많지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믿으며 달려갑니다. 황금빛 감귤과 함께 물들어가는 청춘을 만나봅니다. 영산강이 지나고 드넓은 평야가 있어 예부터 풍요의 고장이라 불리던 전라남도 나주. 시골 마을 어귀에 자리한 그림 같은 집의 주인공이 삽니다. 도시에서라면 벌써 출근해 업무가 시작됐을 시간. 박용건 씨의 느긋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쫓기지 않는 여유로운 일상은 그가 귀농 후 누리는 호사입니다. 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출근 개념이 없어가지고 조금 더 여유롭게 아침을 시작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일주일 내내 일할 수는 없으니까 일하기 조금 싫어지는 날에는 오전에는 일 나가지 않고 놀고 오후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설계한 마당 넓은 집에선 반려견 몽이, 송이도 함께 삽니다. 몽이, 송이, 우리 날씨 따뜻해지면 목욕하자. 예? 지금 하면 감기 걸리니까. 근데 너네 목욕 싫어하잖아. 한들 이름이 몽이하고 송이에요? 예, 여기가 몽송마을이어가지고 제가 약간 몽송마을 마스코트처럼 생각해서 몽이, 송이라고 지었어요. 마을 이름이 몽송마을인데 이제 네. 몽이, 송이 이렇게? 네,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도 산책 가실 때 항상 몽이야, 송이야 하면서 한 번씩 만지고 가시거든요. 윤건 씨의 바람처럼 이미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요. 아이들 밥 주는 거로 하루가 시작이 되네. 네, 맞아요. 저보다 애들은 밥을 먼저 챙기고 네. 어디 나갔을 때도 애들 밥 굶기면 안 되니까 일찍 들어오고 그래요. 가자, 밥 먹자. 20살, 서울로 대학을 다니며 떠나온 삶. 오랜 시험 준비와 취업 스트레스로 삶은 늘 허기졌습니다. 비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채워진 건 나주로 온 후였습니다. 일단 스트레스가 굉장히 없어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오랜만에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늙어가는데 왜 너는 안 늙냐, 스트레스가 없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적인 영향도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즐겁게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느긋하게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올해는 유독 더디 오는 봄이지만 이 집 부엌에는 벌써 봄이 왔습니다. 향긋한 달래 무침과 봄동나물로 아침밥을 차려보는데요. 정갈한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죠? 결혼을 빨리 하셔야 되지 않아요? 혼자 쓰면서? 네, 저 요리 해준 거 좋아하거든요. 있으면 되게 많이 해주는데 해줄 사람이 없네요. 해주기보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네. 해보고.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면 너무 좋고
또 스케줄도 자유로우니까 제가 뭐 집안일도 해줄 수 있고 만약에 애 낳으면 육아도 해줄 수 있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잘 안 나타나네요. 이제 모든 게 다 갖춰졌으니 함께할 짝꿍만 있으면 그만이겠네요. 시골로 온 후 가장 큰 변화는 한껏 넓어진 생활 공간만큼 한 뼘 더 여유로워진 마음이었습니다. 삶이 완전 바뀌어버린 게 서울에 있을 때는 항상 좁은 집, 좁은 지하철, 뭐 좁은 공간에서 살았는데 여기 내려왔을 때는 이제 모든 게 그냥 공간이 다 넓은 거예요. 시골은 그냥 집 자체도 지금 천장을 높여놓으니까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고 제 하우스도 이제 800평이나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혼자 일할 때 그 800평이면 진짜 달리기를 막 오랫동안 뛸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런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계속 여유로워지고 늦지막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삽자루를 달랑 챙겨 집을 나섭니다. 어디를 가시나 했더니 이 길이 윤권 씨의 출근길이랍니다. 아, 여기가 농장이에요? 네, 여기가 제 감귤 하우스입니다. 이곳 비닐하우스가 그의 일터.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농장은 이른바 유연근무제가 가능한 직장인 셈이죠. 농장에선 감귤의 한 품종인 유라조생과 카라향을 기르는데요. 제주산 묘목을 심어 지난 5년간 정성을 쏟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농 교육을 받다 보면 거기 오는 교육생들의 거의 대부분은 딸기랑 토마토를 선택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딸기를 선택했었는데 사실 제가 성격 자체가 남들이 다 하는 걸 똑같이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들과 다른 차별성이 있는 걸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감귤이 또 우리나라 과일 중에 소비량이 1위거든요. 1인 소비량이. 그만큼 호불호가 없기도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작물을 선택해야 더 승산이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만큼의 어려움은 감내해야만 합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저랑 같은 작물을 하는 농가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떠한 궁금증이 생겼을 때 바로 방문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너무 적어서 저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사진을 받거나 아니면 자료를 혼자 많이 찾아보거나 아니면 뭐 약간 과학적 추론 이런 걸 통해서 예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청년의 패기를 앞세운 도전이었습니다. 제주 감귤 장인을 찾아가 농장 일을 도우며 몸으로 부딪혀 농사법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아닌 전남 나주에서 감귤 농사를 짓겠다고 했을 땐 걱정과 우려의 시선이 더 많았습니다. 주변의 대부분의 시선들이 안 되거나 실패할 거라고 저한테 많이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오히려 오기를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이게 감귤이 제대로 나오는 걸 보여줘야겠다 이런 일념으로 오랜 기간을 버텼던 것 같고 3월에서 5월 사이 농장에선 제철 카라향이 맛있게 익어갑니다. 새콤달콤 맛있는 맛을 내기 위해선 알맞은 크기로 키워내는 게 농부의 임무죠. 네, 귤은 이제 좀 다양한 사이즈들이 있는데 최대한 키울 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야구공만한 사이즈? 카라향은 이 정도 사이즈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크면은 당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한번 깠을 때 다 먹기가 힘들고 작으면은 당도는 높지만 신맛도 강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중간 사이즈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중간 사이즈나 작은 거, 큰 것보다는 중간이나 작은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사에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그저 작물과 교감하며 세심하게 상태를 살펴 관리하는 게 그만의 노하우죠. 카라향은 감귤보다는 크기가 크지만 신맛은 적고 더 달콤한데요. 일반 귤의 당도가 10브릭스 정도라면 카라향은 13 내지 15브릭스 정도면 훌륭합니다.
올해 카라향은 얼마나 맛있게 익었을까요? 달콤함이 최고네요. 요즘 육지에서 감귤 농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비교하는 이론들이 많은데 사실 여기가 제주도보다 더 유리한 점도 많아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햇빛의 양, 일조량이라고 하는데 제주도는 섬이다 보니까 흐린 날이 많거든요. 흐려버리면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 연구소에서 내놓은 자료로는 전남이 제주도보다 한 25% 정도 일조량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햇빛은 말 그대로 식물한테는 밥이거든요. 밥을 25% 더 먹는다고 생각하면 건강하고 맛있을 수밖에 없죠. 윤건 씨는 1인 농업을 지향합니다. 비교적 손에 들어가는 감귤을 작물로 선택한 것도 그 때문이고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운영하니 인건비 지출 없이 순소득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판매 방식도 직거래를 택했습니다. 우리 이제 제주도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한 3,500원에서 4,500원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4,000원 정도의 평균적인 4,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상인분들하고 거래가 되는데 이 귤이 이제 마트에 갔을 때는 소매점에 갔을 때는 9,000원에서 10,000원 이상, 키로당 9,000원에서 10,000원 이상이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직거래를 했을 때 도매상하고 거래를 했을 때보다 실제로 매출은 2배 이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막연했던 청년농부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었던 건 청년농부 사관학교 덕분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농장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농업을 하나의 경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영,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영하는 법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마인드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장 실습에 나갔을 때는 본인이 원했던 농가를 선택해서 가서 정말 농업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몸으로 느껴보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청년 농부 사관학교에서 맺은 귀한 인연도 있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네. 무화과는 갖고 왔어? 이 뒤에 있어요. 아 그래? 네. 한번 면목 좀 보자. 오, 생각보다 크네. 아니 키워가지고. 하나 내가 가져갈게. 아 네.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에겐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청년 농부 사관학교 멘토로 활동했는데요. 그때 인연이 닿은 후배 민성 씨는 영암에서 무화과 묘목을 기릅니다. 여기다 두고. 이거는 언제 심어야 돼? 지금 아직 춥잖아 저녁에. 맞아요. 이게 한 4월 후반 때 정도에 심으면 될 거예요. 4월 후반? 네. 약간 너무 늦지 않아? 4월 후반은? 근데 얘네가 아무래도 아열대 품종이다 보니까 좀 서리 안정기? 설이 완전히 안 내릴 때 그때 심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그냥 집에서 간단히 막으시는 정도? 근데 나무 좀 더 건강하게 키우고 싶으시면 열매 다 안 다시고 다 떼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실험해봐야겠다. 절반은 달아보고 절반은 그냥 키워보고 해가지고 한번 실험해봐야겠다. 배우고 싶은 게 많은 민성 씨는 4월부터 윤건신의 감귤 농장에서 실습도 할 예정입니다. 그냥 달리면 익으면 먹으면 돼요. 일단 뭐 맛 한번 봐볼래? 내가 따서 딱 맛있게 생겼다. 내가 까줄게. 손님이니까. 고맙습니다. 이 향이 진짜 좋아. 향도 좋고. 원래 귤 이렇게 까면 혼나던데. 그래요? 왜요? 반쪽 해서 까라고 막. 맞아. 제주도 사람들 이렇게 까던데. 그 제주도 사람들이 이렇게 까고 육지 사람이 이렇게 까거든. 이렇게 까면 제주도 가면 혼나. 전 돌려 귤을 그렇게 까냐. 전 돌려 깎아요. 맞아. 나도 사과 깎듯이 약간 그러거든. 재밌어. 먹어봐. 고맙습니다. 어때? 객관적으로 어때? 딱 좋은데요? 돈 주고 사 먹을 것 같아? 네. 감귤 요번에 사람이랑 같이 먹어보니까 신맛이 좀 확실하게 같이 있는 걸 더 선호하더라고요. 지금 약간 신맛이 어때? 강해 아니면 딱 먹기 좋아? 딱 적당해요. 딱 좋아? 네. 다양한 귀농 귀촌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농촌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가 지금 고흥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는 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선배님이 또 거기를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거기를 갈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민하고 있을 때 선배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무 키우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약간 컨설팅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해서 지금 거기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뭐 새로운 교육도 받고 약간 농업의 또 새로운 영역을 또 알게 돼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사실. 길은 또 다른 길로 이어져 서로 통하는 법이죠. 두 사람의 앞길은 또 어디로 뻗어나갈까요? 일찌감치 농장 일을 마무리하고 인근에 계신 이모네 감나무 밭에 왔습니다. 이모, 응?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 안 힘들어? 근데 너무 원래 어제 저 무시가 풀을 매냐면은 감나무 뿌리는 제초제를 안 하려고. 맞아요. 저희 이모네도 제초제 안 하고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저 감나무 뿌리에나 제초제를 하면 무공해가 안 된 게. 그걸로 아무리 해도 5개를 올라가요. 감 열매로. 근데 그거 막대기로 이렇게 긁으면 안 된가? 허리 숙이지 말고. 허리 숙이고 해야 뿌리가 빠지지. 그래? 용모나 이리 와봐. 이거 네. 도와줘. 단감 농사를 짓는 이모는 윤건 씨에겐 까마득한 선배 농부이자 비빌 언덕인데요. 수시로 찾아와 농사일을 거들며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고 갈란다. 왜? 너무 어두워서. 내가 왜? 해? 어설퍼 보여? 아니 나 잘하시다. 내가 못한 게 있어. 조심해. 눈치신데 조심. 난 못하는 게 없지. 열이 올라간 거 질이 더 좋은데. 거기다 부어놔. 여기다 부어놓으라고요? 거기다 부으면 나 이제. 이렇게 거기다 부어놔? 우개만큼. 어깨만큼 이렇게? 감나무에다. 여기다가? 오케이. 거기다. 알았어. 됐어. 우리 자녀들이 다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카가 있으니까 힘이 돼요. 진짜 힘이 돼요. 급할 때는 좀. 예, 급할 때 또 급비 아파도 또 그러고. 여기는 병원이 조금 동네 병원은 있어도 여기서 나주까지 나가야 되지 않아요. 나주 시내. 그러니 그전에는 영산포가 제1병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주까지 나가요. 그때는 이제 좀 태워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예, 이제 급할 때는 조카 불러대야지. 그러니까 조카가 있는 게 힘들고 모든 게 좋아요. 도시로 떠난 자식들의 빈자리를 조카가 대신 채워주고 있으니 그저 반갑고 고마운 일이죠. 그나저나 이모는 혼자 있는 윤건 씨가 내심 마음에 걸립니다. 지위를 많지 않아요. 사람은 안 없고. 새 사람이 들어오면 같이 이제 말 대접이라도 하고 같이 하면 더 좋은데. 마을 어르신들이 다 한마음 한 뜻이세요. 저 결혼시키려고 뭐 어디 가면 저는 몰랐는데 막 여기에 뭐 감귤하는 청년 괜찮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볼 생각 없냐 막 그러고 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막 번호 갑자기 주실 때도 있고 연락 한번 해봐라 이러고. 아니 애기가 워낙 차가우고 멋지겠어. 아서 하나 들어와서 살아도 진짜 좋을 건데. 진짜 좋아요. 근데 나는 같이 농사 지을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본인 일 해야지. 나는 내일하고. 마음 써주는 어른들이 곁에 있어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늘 조용하던 집이 모처럼 소란해졌습니다. 이웃 청년 농부들과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저희가 많이 만날 때는 한 달에 한 2번. 네, 그 정도 만나는 것 같아요. 네, 더 자주 만났으면 있는데 너무 자주 만나면 질리니까 조금씩. 농사 이야기를 공유하며 서로 마음을 터놓게 된 친구들은 삭막한 농촌 생활에 활력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잔치 맛있다. 잠깐 합시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함께하면 더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딸기 품종에 따라서 좀 단단한 경도를 갖고 있는 딸기는 백화점에 낼 수 있어. 택배로도 갈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키우는 서량은 좀 무르고 대신에 뭐 병해충도 좀 강하고 그렇긴 한 수량도 더 많고 하지만 백화점은 못 내. 너무 키로당 단가가 약해. 낮아져. 그러면 이제 경도가 우리가 낮아져. 이제 베이커리 쪽이나 디저트 쪽이나 이걸 루트를 뚫어야 돼. 각자 분야는 달라도 농촌에서 꿈을 키워나간다는 공통점이 서로를 엮어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농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며 함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는데요. 청년 협동조합에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농촌은 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뭐 하고 이런 자리가 있어야지 이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전 심심하니까 오히려 모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심심하기도 하고. 농촌은 다 각자 생활이거든요. 그럼 해지면은 할 게 없는데 이런 거라도 있으면 그냥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정보 공유도 하는 거고. 맞아요, 정보 공유도 하고. 그리고 그런 거죠. 하나하나가 사업체다 보니까 결국에는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통해서 하면은 뭔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걸 얻을 때도 있고 그런 데서 많이 도움이 되죠. 서울에서 숱한 시험 준비로 시간을 보냈던 윤권 씨. 공부가 지긋지긋할 법도 하지만 농사 일을 시작하면서 게을리할 수 없는 게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나아가기 위해 다시 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농사는 진짜 마라톤이고요. 제가 앞으로도 한 40년은 어느 정도 몸을 쓰면서 여기서 일을 하게 될 텐데 40년 동안 제 관절을 지키려면 정말 무리하지 않고 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막 열심히 진짜 했다가 20년 열심히 했다가 나머지 20년은 아파가지고 못하면 뭐 병원비도 많이 들겠지만 이게 삶이 조금 힘들잖아요. 저는 그럴 바에야 지금 조금 더 덜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제 몸을 아끼면서 저는 길게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서둘러 재촉하며 달려가지 않는 이유죠. 무안에 살고 계신 부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돌연 나주에서 농부로 살겠다 했을 때 부모님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해 한 해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믿고 응원해주게 됐답니다. 올해는 더 좀 굵게 나오려나? 올해는 이제 굵게 나오게끔 전정도 이제 좀 더 해놨고 껍질도 좀 잘 더 까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키우면서 그때그때 조절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렇게 늘어지 왔다가 전망되었다가 신기해서 이제 간판 보고 나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농장을 보여드렸더니 맛 보고 맛있어가지고 주문을 하시겠대. 야, 벌써부터 그래 맛있으면은 아직 타기도 안 했는데. 며칠 뒤에 이제 많이 주문을 많이 주셨어. 한 20상자 정도 지금 해 있고. 이제는 맛과 품질을 알아주고 해마다 찾아주는 단골 고객들도 생겼는데요. 그 따뜻한 칭찬과 격려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첫 수확 때는 진짜로 걱정 반 기대 반 그랬었어요. 걱정이 이걸 못 팔리면 어떡하지, 남들이 먹어보고 농사 잘못 졌다고 어떡하지, 그런 막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딱 이렇게 팔로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맛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신선하고. 그 마음은 진짜 어떻게 표현하기 힘들죠. 너무 좋았었어요, 그때는. 근데 한 해 이제 올해가 3년째거든요. 이제 이렇게 귤 수확 나오는 데가. 이제 그래도 수확철이 되면 약간의 고민은 있어요. 잘 팔려야지.
맛 좋다고 해야지. 근데 잘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잘해요. 그리고 주위에서 언제 나오냐고 물어본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휘감아 돌아가는 강줄기처럼 삶도 언제나 직선만 있는 건 아니죠. 구불구불 흘러가며 방황했던 청춘의 나날들. 그렇다고 멈춰서거나 망설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 길을 지나 오늘에 이를 수 있었을 테니까요. 제가 이제 기농을 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는 몽송마을을 조금 활성화해 보겠다고 해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농업도 충분히 경제적으로 괜찮고 살만한 환경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지금 여기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이 다 이제 40, 50대가 되면서 이제 퇴직도 준비하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다시 귀촌 기농을 해서 이 마을이 커지고 농촌 환경이 좀 이 마을이 몽송마을이 살만한 마을로 바뀌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제공하는 그런 삶이 되고 싶어요. 네. 윤권 씨는 자신이 뿌리내린 이곳 몽송마을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길을 찾아 헤매며 방황했던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돌고 돌아 정착한 농촌에서 진짜 내 삶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황금빛 곱게 물든 감귤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청춘을 물들이고 있습니다.